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영시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준영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함께 있었고요. 여기서 도시계획학 석사 그리고 도시계획학 박사를 이 공간에서 보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리모델링도 많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후배님들 그 학업에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참 이 시기가 가장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후 돌이켜보면은 이때 기간을 가지고서 이후 학술적 커리어에, 학문적 커리어에 많은 지평을 사실은 이 기간 내에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기간 동안에 학문의 뎁스를 많이 키워주시고 또 뎁스뿐만이 아니라 커버리지도 많이 넓혀주시기를 좀 선배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뎁스야 여러분들이 워낙 논문을 쓰시니까 논문 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뎁스를 키우셔야 될 거고요. 특히 커버리지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대학원 내에서 여러 가지 전공들이 많이 같이 있고요. 사실은 전공들이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긴밀하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공들입니다. 전공들 간의 칸막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그 전공들 간에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전공 간의 교류에 힘써 주시고 융합 연구, 통합적 연구, 통섭적 연구에 많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좀 선배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편협하게 본인의 주제를 미리 정하지 마시고요. 대학원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길 좀 권해드리고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너무 전공에 대한 주제, 전공에 대한 인간관계만 쌓지 마시고 전공을 좀 넓혀서 환경대학원 건물 내에서 좀 자유롭게 그런 인간관계를 좀 쌓으십사 미리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전공 그 학업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환경대학원과 시장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대학원이 행정대학원에서 분리된 그런 좀 애초에 좀 본질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때 환경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주 유명한 한국공간환경학회가 환경대학원 중심으로 활동한 그런 학회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대학원입니다. 다만 저는 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 내에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개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하게 간주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뎁스와 커버리지를 좀 키우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시장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긴 하겠지만은 동시에 정부 개입이 모든 시장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바라보는 것도 역시 지나친 낙관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그리고 그런 자세로 좀 공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모든 것을 의심할 필요가 좀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계량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통계학, 계량경제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실증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만지고서 증거를 확인하고서 그 방향을 직접 잡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도구마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까닭은 뭐냐면은 그 정부 개입이라는 그 수단이 사실은 환경대학원에서 즐겨 이야기하는 그 수단이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산을 필요로 하고요. 정부가 이 예산을 스스로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국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고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개입이라는 우리가 수단을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존재합니다. 결국 최대한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세금을 적게 걷는 시스템,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시스템,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선택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졸업을 하고서 정부 등과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정책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만, 정부가 순전하게 공익을 대변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개입을 통해서 분명히 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고요. 그게 정부일 수도 있고 관료일 수도 있고 공기업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수많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영리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자 또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 영역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결코 이와 같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이와 같은 정부 개입을 통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납세자고요. 혹은 이와 같은 정부 개입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 역시 피해자가 되는 거겠죠.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이익을 받는 집단과 피해를 받는 집단 두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이익을 얻는 집단이 훨씬 더 잘 동원되고 조직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보수와 진보에 대한 구별을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이슈라는 거죠. 현재 정부 개입을 위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똘똘 뭉친 집단이 이걸 수호하려고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게 진보일까요? 정부 개입을 하는 것이 진보일지, 아니면 이와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런 정부의 의도에 오히려 반해가지고 시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진보일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이슈에 거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예를 몇 가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박사님께서 지금 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점이 저렴한 주거비가 대부분이고요. 단점으로는 입주 자격 제한, 그 다음에 선택이 제한적이다. 별로 사양이 풍부하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매물이 많아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공공임대에 비해서 좋은 품질과 주변 환경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일한 비용이라면 공공임대보다는 민간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회 문제를 사실은 정부한테 맡겨가지고서 그 문제의 해결을 맡기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단순한 논리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집행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한정된 시간, 주로 정치 지도자에게 부여된 임기겠죠. 그 임기 내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 가구를 지원하려는 시도를 그렇게 하게 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의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입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정책 대상 가구인 주거 취약계층도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 내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성공적으로 입주하게 되더라도 한 지역 내 저소득층이 집중 거주하게 됨으로써 빈곤의 섬이 되고 사회적 낙인의 대상 지역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서구에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한 공기업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정책을 시행을 하고 공급을 하자라는 그런 간단한 원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수요가 있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기 쉬운 것, 그래서 물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것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입 임대주택의 어떤 한 지역에서는 입주 경쟁률이 1.0대 1, 1.5대 1에 불과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최대 24대 1은 이와 같은 불공평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공실로 남아있고, 이 역시 다른 지역의 입주 대기자로 빨리 채워지지 않은 채 계속 공실로 장기간 남아있는 것이 현재 매입 임대주택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감사원의 지적 결과라는 거죠. 반면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단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국의 섹션 8 프로젝트 베이스드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 지역의 사업자가, 주택 사업자가 지역의 공정 임대료와 그 다음에 가구 소득, 실제 낼 수 있는 가구 소득의 그 차액을 가구에게 지원함으로써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개발 사업이 민간 개발 사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주거 취약계층들이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시장임들의 그 차이만큼을 보존해 줌으로써 일반 민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LIHTC 프로그램도 비슷합니다. 각 주정부가 1인당 약 2.6달러의 세액 공제를 발행을 한 다음에 그 민간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세액 공제를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자에게 10년간 4%에서 9%의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텍스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리고 물론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공임대주택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물량을 포함한 그런 민간임대주택과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혼합을 가능하게 하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공공 부문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단지 미국의 사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요즘 이와 같은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많이 아시겠지만은 지구 단위 계획 내에서 정부가 각종 Y조닝이라고 해서 그 기존의 토지 이용 규제를 일거에 해결해주고 또 용적률에 대한 상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그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여기서 보시면은 적게는 20%, 많게는 48%까지를 공공기여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실제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현재 서울시 등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신통계획이라는 그런 용어를 신속통합개발이라는 정비라는 그런 틀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끌 수 있는 개발 사업, 거기에서 늘 규제만 해가지고서 정부의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오기만 했던 그와 같은 정비 사업에서 정부가 초반에 공공성을 가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라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정비 사업의 기간을 앞당기는 이와 같은 형태. 이와 같은 형태가 사실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떻게 하면 시장 내에서 보다 잘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의 결과라는 거죠. 논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칭송만 하고 찬양만 한 것 같은데, 물론 시장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완전성을 과신하는 그런 원론적인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들 역시 원론적 개회주의자들만큼이나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인스가 이야기했던 장기적으로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시장에서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응해서 공급만 늘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공급만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과연 현재의 높은 가격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기는 현재 서울 등의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이일 것 같습니다. 시장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은 시장도 하지 않습니다. 왜? 시장은 사회 문제 해결에 스스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은 시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느냐? 정부 역시 아니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이익에 별로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역할일까요? 결국은 도시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연구자, 지식인, 그리고 우리 환경대학원 후배님들, 선배님들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